가장 기본적인 수정 명령어가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입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 그 중에 erase는 알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델키 누르면 돼요.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바꾸고 삭제하고 오토캐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들 포토샵이나 혹은 3D 맥스나 스케치업이나 혹은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똑같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를 가장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파생된 겁니다. 파생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move부터 move, copy, mirror, array. 그 중에 offset이 있죠. 이건 배웠습니다. 간격띄어 물체를 복사하기. 자, move와 copy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트림, 익스텐드 배웠었죠. 트림과 익스텐드가 똑같았죠. 사용하는 방법이. 트림은 자르는 거였고 익스텐드는 연장하는 거였습니다. 무브는 이동하는 거고 카피는 복사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제가 화면에다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 20짜리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시면 여기 move rotate 여기 있습니다. move rotate는 여기 있고요. 자, 단축 명령어 써도 됩니다. move 이동 명령을 실행하면 CAD가 물어보죠.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얘가 복제를 할 이동을 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할 건지 그 기준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점부터 그 다음에 타겟 혹은 세컨 포인트. 그러면 사물이 이동됩니다. 간단해요. 이동하기,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지정하고 세컨점 지정하면 사물이 이동되어집니다. 이동을 할 건데 이 원이 여기에 이렇게 오길 원해요.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이 선의 교차점에 원의 중심이 오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최종 모양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모양은 이 두 개의 교차점에 원의 중심이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포인트라는 건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고 그 최종적으로 어딘가 위치할 것인가, 어디 위치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찍으셔야 돼요. 자, 이동하기. 원이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엔터. 베이스 포인트. 베이스 포인트가 시작점이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 선에 위치하는 거죠. 이 두 선의 교차점에 원이 중심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포인트는 어디가 돼요?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냅 센터를 이용해서 센터를 지정하고 교차점 지정하면 원하는 대로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용해요.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서 해당 기준점과 목적지를 일치시키게끔 이런 식으로 주로 작업 많이 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자, 이동합니다. 선택하고 교차점에 이런 식으로 골뱅이 50만큼 45도 방향. 그러면 45도 방향으로 50만큼 이동했겠죠. 또는 이동하기 원의 중심점이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단 말이죠. 또는 이동하기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이동도 가능하겠죠. 이건 이제 이동 명령어입니다. 자, 카피 명령어는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세컨 포인트 지정하면 복제가 끝납니다. 근데 카피는 여러 번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제 다 끝나면 엔터를 누르시면 복제가 끝납니다. 좋습니다. 자, 카피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일단 선택하라고 뜨죠. 기준점 지정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50만큼 0도, 100만큼 0도, 150만큼 0도, 200만큼 0도. 자,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가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레이라고 합니다. 배열.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하는 것, 이걸 어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레이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어레이. 그러면 몇 개를 복제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야 돼요. 5개. 세컨 포인트. 자, 보이시죠? 이렇게.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골뱅이 50만큼 180도 방향. 그러면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5개를 딱 복제했습니다. 자, 어레이를 먼저 눌러주면 돼요. 선택하고 세컨 포인트에서 어레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이템의 개수, 몇 개를 복제할 건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10개.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나오겠죠. 이 중에 세컨 포인트, 즉 여기서부터 여기 두 번째 점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좌표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제가 전에 설명했습니다. 우리 상대좌표, 상대극좌표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숫자만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커서의 방향으로 복제한다 그랬죠? 예, 2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250mm 간격으로 쭉 복제가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볼까요?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찍고, 자, 어레이. 먼저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5개. 이때 세컨 포인트가 아니고 피트입니다.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는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 제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좌하단점 클릭하고 골뱅이 50, 30 50에 3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배열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배열은 전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적어 드릴게요. 여기 배열이라고 있죠? 자. 어레이는 첫 번째로 렉탱글 배열이 있습니다. 렉탱 배열, 즉 이렇게 할까요? 사각형 배열. 다른 하나는 원형 배열,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로 배열. 폴라 어레이, 그 다음에 렉탱글 어레이.
이렇게요. 배열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3가지 방법으로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단순합니다. 카피에서도 보셨듯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복사하는 것, 그게 배열입니다. 배열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복제를 하는 것, 그게 배열인데, 배열하는 방법이 사각형 배열입니다. 전체 모양을 봤더니 네모나더라, 그래서 사각형 배열. 전체 배열을 봤더니 원의 모양으로 배열을 하더라, 그 원형 배열.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배열을 했다고 해서 경로 배열,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이거 하나씩 해보죠. 자, 먼저 렉탱글 배열부터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어레이를 쓰면 선택을 하라고 해요. 배열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렉탱귤러 배열, 패스 배열, 폴라 배열. 자, 렉탱귤러는 사각형 배열, 패스 배열은 경로 배열, 그 다음에 폴라는 원형 배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레이가 여기 있어요. 렉탱귤러 어레이, 패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얘를 누르면 선택하고 바로 렉탱귤러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뭐가 바뀌냐면 이렇게 리본이 바뀌게 됩니다. 리본이 어레이 탭이 생겨요. 어레이 탭이 생기면서 내용이 바뀝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컬럼과 라우가 있습니다. 컬럼은 이렇게 숫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말하고 라우는 이렇게 숫자를 말합니다. 칸과 줄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를 칸으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를 줄로 이야기하죠. 처음에 행렬로 얘기했더니 막 싸우더라고요. 이게 행, 이게 열이죠. 맞나요? 네. 자, 어쨌든 컬럼의 개수를 조절하면 됩니다. 2개. 그러면 조절됐나요? 5개. 로우의 개수를 10개. 자, 조절되죠? 이때 중요한 건 비트윈입니다. 비트윈이 간격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간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격이 얼마야? 그러면 요만큼만 지정을 해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개념입니다. 근데 CAD는 간격이 어디냐면 이 아이템의 시작점에서 다음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여기 거리, 이만큼이 간격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간격은 이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CAD에서 말하는 간격은 아이템의 시작에서 다음 아이템까지의 거리를 간격이라고 합니다. 비트윈이라고 해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사각형을 50을 줬단 말이죠. 여기를 50으로 주었습니다. 여기도 50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비트윈이 얼마가 돼야 되나요? 100이 돼야 되겠죠. 자, 간격이 딱 벌어진 거 보이시죠? 제가 비트윈을 50을 줄 겁니다. 그러면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템부터 그 다음 아이템까지의 간격이 비트윈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긴 30으로 줬어요. 60으로 주면 딱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여기 그립이 있단 말이죠. 이 그립을 클릭한 다음에 이동하시면 조절이 가능해요. 반대 방향으로 혹은 그리고 간격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배열된 거 맞습니까? 자,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얘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오소시에이티브. 지금 오소시에이티브가 꺼져 있습니다. 오소시에이티브 꺼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오소시에이티브가 켜져 있으면 배열이 불편합니다. 수정이 잘 안 돼요. 자,
associative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관성이라고 합니다. 연관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건 저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학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associative입니다. CAD에서 어레이에서 associative라고 하는 건 이 아이템과 이 아이템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아이템들이 다 연관성을 지닌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돼요. 자, 요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완성이 됩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자, 이번엔 associative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대로 묶여버립니다. 한테 묶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클로즈 어레이. 이해되셨나요? associative가 체크되는 순간 어레이가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한테 묶이는 거예요. 어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각각 수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associative를 잘 체크하지는 않아요. 근데 associative를 체크해 놓으면 좋은 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인면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뭐 1호,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는 다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어레이를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수정해 버리면 나머지가 한 번에 다 수정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언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4개 가는데 로우는 1개. 그 다음에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지금은 associative를 껐으니까 다 따로따로 인식을 하겠죠.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자, 컬럼은 1개, 5개. 자, 이번엔 associative를 체크했습니다. 자, 됐나요? 렉탱귤러 1개, 5개. 자, 그러면 얘네들은 한 번에 했으니까 하나로 인식을 하지만, 자, 얘는 어때요? 한 번에 했으니까 얘만 인식하겠죠. 자,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여기 에디트 소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소스를 하면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associative 어레이니라 그러니까 associative 연관 배열이라 수정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수정을 하는 거죠.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위에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자, 수정된 거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맨 끝에 가면 에디터 어레이 맨 끝에 세이브 체인지하고 디스커드 체인지가 있습니다. 세이브 체인지는 지금 제가 수정한 거를 저장한다는 얘기고, 디스커드는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세이브 체인지. 자, 한 번에 수정된 거 맞나요? 네, 여기만 한 번에 쭉 수정이 됐죠. 이렇게 associative라는 개념이 CAD에서는 많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뒤로 가면 associative라는 개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여기 보면 분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분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단축키는 X입니다. 그리고 이레이즈 아래에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 지우개 바로 아래에 있는 저 아이콘이 익스플로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 대 다 묶여 있단 말이죠. 하나로 묶여 있죠.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나서 필요 없을 땐 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렉탱글이잖아요. 렉탱글을 분해하면 이렇게 선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렉탱글을 분해하면 선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잖아요. 분해하기,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렇게 다 선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반지름 100mm짜리 조금 작은가? 네, 반지름 200짜리인 원을 하나 그렸고, 이거 너무 크다. 네, 반지름 100짜리인 원을 하나 그렸고요. 이 사각형을 원에 여기 쿼드란트 점에 이렇게 딱 얹어 놓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각형의 여기 중간점과 원의 쿼드란트 점이 일치되는 거죠. 자, 이동하기 선택하고 사각형의 밑변의 중간점에서 쿼드란트, 원의 쿼드란트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걸 할 거냐면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을 할 겁니다. 이 원형 배열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과제물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폴라 어레이. 폴라가 극이란 뜻이에요. 남극, 북극 할 때 그 극입니다. 그게 폴라예요.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러면 센터 오브 어레이, 배열할 중심점.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아이템의 개수가 6개, 사이각도 60도, 전체 각도 360도. 이해되시나요? 자, 12개로 고치면 알아서 비트윈은 조절이 됩니다. 나머지는 쭉 손 안 대셔도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하나, 30도 하나, 90도 하나, 150도 하나. 얘는 이렇게 레이어가 중심입니다. 선종류 축척을 0.5로 줄여놨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짜리 하나, 다시 서클 반지름 40짜리 하나, 다시 서클 반지름 55짜리 하나. 속성 일치시키기 명령어로 속성을 이렇게 일치시켜 놨습니다.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내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안에부터 들어갈 건데요. 서클 반지름 3.5, 다시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원의 중심점은 여기 있고 아이템은 4개. 다시 어레이 2개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원의 중심점 지정하고, 네, 얘는 개수가, 아이템의 개수가 6개니까 그대로 오케이. 그러면 다 됐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X라인 0도 하나, 60도 하나, 90도 하나, 120도 하나. 서클 반지름 20 하나, 다시 서클 반지름 40 하나. 자, 그 다음 서클, 자, 아니 서클보다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반지름 4, 다시 서클, 반지름 5.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반쪽을 4분의 1쪽을 끊으시면 돼요. 다시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서클, 반지름 20. 자, 어레이. 얘는 아까처럼 4개로 어레이를 하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여기 디렉션이라는 거 있어요. 자, 디렉션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로테이트 아이템. 자, 디렉션이 로테이트 아이템 보시면 터진 방향이 좌하단점이죠. 근데 로테이트 아이템을 눌러 놓으면 아이템이 자체적으로 돌아가요. 요거 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 어레이. 다시 어레이 선택하고 중심점 지정하고 개수 지정하고 오케이.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 자, 트림 안쪽으로, 자, 이렇게 안쪽으로는 다 지워냈습니다. 이때 이쪽으로 아니면 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옵셋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자, 언더. 자, 얘를 하나를 다 완성시켜 놓고 해볼까요? 자, 트림. 그 다음 옵셋 5mm. 트림. 옵셋 5mm. 자, 트림. 아니, 얘는 좀 나중에 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모양은 이렇게 생겼네요. 매치 프로퍼틱스 어레이 선택하고 6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우면 모양 완성된 거 맞습니까? 자, 여기가 아직 안 돼 있죠, 그죠?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원을 다 잡으시면 돼요. 경계로 이렇게 원을 지정한 다음 하나씩 다 잘라내셔야 돼요. 이렇게요. 옵셋 5mm. 신경 쓰지 말고 바깥쪽으로 5mm 다 옵셋한 다음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자, 트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원들을 지우면 자,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2개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하나, 30도 하나, 90도 하나, 150도 하나. 그 다음 중심선으로 레이어를 바꾸고, 서클 안쪽에 있는 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선이죠. 그래서 교차점에다 클릭해 놓고 옵셋 26mm. 그 다음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로 맞추고 트림으로 끊어내고 나머지 필렛으로 선 정리하시면 금방 모양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서클 반지름 25mm. 서클
다이아메타 7, 서클, 다이아메타 7, 옵셋 7 나누기 2. 자, 트림, 다시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다시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서클 다이아메타 95, 옵셋 5mm. 자,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 트림,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이렇게 생겼네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서클로 적당히 그린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면 모양이 금방 완성이 됩니다. 자, 오른쪽 것도 마저 해보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반지름 9. 이번에는 수직으로 가야 되겠네요. X라인 버티컬, 옵셋 21, 다시 옵셋 2mm. 트림으로 선 잘라내고 매치 프로퍼틱스로 레이어 바꾸고 필렛 멀티플. 그 다음 이렇게 X라인을 먼저 주면 안 되겠네요. 자, X라인 버티컬 옵셋 1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바꾸고 다시 옵셋 17.5mm. 서클 반지름 6, 서클 반지름 8.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으로 나머지 잘라내면 되겠고요. 자, 옵셋 5mm. 그 다음에 여긴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선 정리하면 되겠죠. 서클 53.5mm, 다시 서클 60mm, 옵셋 24 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요. 트림으로 나머지 필렛으로, 다시 또 트림으로 혹시 안 지워진 거 있으면 마저 지우시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엔터, 중심점 잡고, 얘는 아이템이 4개. 다시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중심점 잡고, 자, 아이템의 개수가 12개인가요? 네, 12개네요. 자, 서클을 적당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자, 다 됐죠. 어레이를 이용하면 우리 과제물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레이를 쓰면 좋아요. 레이로 이렇게 60도 그러니까 120도 간격이죠.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터 30, 다시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매치 프로퍼틱스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터 10, 서클 반지름 10, 라인 탄젠트로 요 조그만 원 있죠? 여기서 큰 원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큰 원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탄젠트 조그만 원에서 탄젠트 큰 원으로 가는 겁니다. 옵셋 5mm, 이렇게 5mm를 키우시면 돼요. 자,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트림, 여기 경계를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중심선 바깥으로 더 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경계를 지정하고 트림해 주셔야 됩니다. 어레이 폴라 방식이고요. 중심점 지정한 다음 아이템의 개수가 3개입니다. 필렛 반지름 30, 다시 필렛, 또 필렛, 그리고 트림. 네, 다 그렸네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X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레이어가 중심선이겠죠.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수직으로 선을 그리고 옵셋 22mm, 옵셋 5 나누기 2, 트림으로 끊고 매치 프로퍼틱스로 레이어 조절하고,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쳐서 멀티플로 클릭해 주시면 네, 기본 모양 됐고요. 서클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일단 이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자, 옵셋 10mm 이렇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근데 반지름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10mm 바깥쪽으로 옵셋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X라인 버티컬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2포인트 클릭한 다음에 이쪽으로 20mm 이렇게요. 반지름이 10이잖아요. 반지름이 10이니까 나머지 10mm 더해서 20mm 하셔도 돼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찾으면 또 있겠죠. 자,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서클에 TTR을 쓰는 겁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트림. 자, 이렇게요. 필렛 반지름 0으로 놓고 클릭하면 선 정리가 쉽게 됩니다. 그 다음 옵셋 30mm, 이 중심선이 아래로, 옵셋 20mm, 이 수직선이 왼쪽으로,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원의 중심점입니다. 반지름 40. 이렇게 되네요. 자, 트림으로 조금만 잘라 봅시다. 그 다음 필렛 반지름 19. 이렇게 필렛 반지름 5. 그러면 모양 다 됐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아이템의 개수 4개, 옵셋 11mm,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내면 금방 도면을 그려냅니다.